뭐냐 하면 이 방정식 단원 구조가 방정식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하지, 특히 대수학의 주인공이거든. 계산은 결론적으로 다 방정식 문제로 환원이 되거든. 그럼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푼다라는 거잖아. 방정식 단원 구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풀이, 또 하나는 근의 이론. 근의 이론은 뭔데? 두 종류. 이거 다 여기서 말하는 근은 실근이에요. 실근. 그래서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지.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구조를 적용해 보자면 2차 방정식을 중3 때 배운 게 이거고 고1 때 배운 게 이거지. 즉 중3 때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가, 풀이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고1로 넘어와서는 그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고 2차 방정식 단원 두 개나 있었지. 두 개가 각각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판단한다, 실근의 위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판단한다가 2차 방정식 단원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은 실근이란 교점의 x좌표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따라서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 실근의 위치는 교점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로 배우는 거. 두 목적에 대해서 하나는 대수적으로 하나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배운 게 각각 2차 방정식 단원이고, 또 다른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고1 과정에서 방정식 하면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거든. 이 잘라서 여기가 뭐냐면 2차 방정식 단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은 언제 배웠죠? 배운 적이 없어. 여기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 여러 글자를 있어 어떻게 적는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하라고. 2차 방정식은 이런 걸 묻고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기말고사 때는 이걸 묻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첫 번째, 풀이. 고차 방정식은 첫 번째 풀이를 할 거고, 두 번째가 근의 이론을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근의 이론은 아니라면서요. 근의 이론에 대해서 고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을 하지 않고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풀이거든. 그러면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풀려고 돼 있지? 수학의 원리를 일단 한번 봅시다. 잠깐 펴보세요. (115페이지) 필수 개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그리고 여러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보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게 뭘 의미하니? 위에 있는 건 특수한 형태에 국한된 얘기고 보편적인 풀이는 아래에 있는 거거든.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그럼 풀이를 하는데 잘 봐. 참고 2차 방정식의 풀이 어떻게 했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인수분해를 선생은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X법이라고 적겠어요. 알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 근의 공식을 쓰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구조였거든. 이렇게 하되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겠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겠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거거든? 인수 정리에 의한 인수분.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언제 했었느냐 하면 다항식 단원에서 인수분해 단원이 있죠? 그때 3차 이상, 그 차는 뭐? 알파를 찾아서 알파를 넣어서, 그러니까 알파가 뭐냐면 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찾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로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놈 중에 실제로 대입을 일일이 해봐서 0이 되는 놈을 찾는다. 지금 이해 갔지? 그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고차 방정식을 3차 이상인데 3차 이상은 3차, 4차, 5차 이상 이렇게 나누고 3,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어요. 5차 이상은 근해 공식이 없음을 아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래서 5차 이상은 근해 공식이 없어. 3, 4차는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구조가 동일하지? 그런데 얘는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 이게 중요한 거야. 즉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것도 몇백 년 전 일이야. 그런데 공식이 유도 과정도 매우 복잡할 뿐더러 공식 자체도 지저분하게 길어.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아.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할까? 외통수란 말이야.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만 푼다는 뜻이야. 이렇게만 푼다고. 무슨 말이야? 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 뭐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인수 정리에 의해서 풀라는 게 출제 의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알파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런 원칙 자체가 없는 사람은 보고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냥 뭐가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게 다인 거지. 최고차의 개수가 뭐니? 1.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를 찾는다. 대입해서 0 되는 후보가 뭐니?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C는 없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6개거든? 이렇게 넣어보면 3개나 0이 되거든? 그래서 그 3개가 해거든? 근데 못 찾아. 이게 놀라운 거지. 포인트는 이거라고. 여기 봐. 고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는데 안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풀라는 뜻이야. 쟤도 그렇게 풀어야지. 풀어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고 a를 넣어. 그럼 뭐죠?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면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제곱 0이 안 되는데? 그치? 0이 안 돼. 여기 잘못 적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 거지. 플러스지. 그래서 플러스 어디까지 플러스야? 이거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넣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넣었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0 되는 거 맞나?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0이야. 즉 이거를 넣었더니 이게 0이야. 그러면 뭔 말이야? 얘가 뭘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군이 지금 마이너스 a를 구했어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면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에다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맞나? 늘 넣어보면 각각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일단 하나 찾았어. 그러면 이걸 일단 하나 찾았으면 너 지금 핸드폰 보니? 뭐 보는 거야? 지갑은 갑자기 왜 봐? 느닷없이 집 버스 가서 걱정되냐? 미친 새끼. 사실 이렇게 넣어보면 다 0이 되거든? 그래서 근인데 이걸 찾았을 때 이걸 다시 넣지는 않지. 그럼 뭐하니?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선생한테 배운 사람이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조립제법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준식은 x 플러스 a 이거 세제곱이니까 2차의 개수는 1. 상수항이 이거고 그럼 이 플러스 a니까 상수항은 뭐니?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1차항의 개수는 2차항이 0이니까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x. 찾았네. 선생이 가르친 나누기 중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 이렇게 찾는 걸 개수자 맞추기라고 표현했고, 원리는 개수 비교법을 단순화시킨 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등식에서. 그래서 이제 2차니까 다시 뭐 하니? 이게 되는가? 확인한다. 되잖아? 딱 봐도 되잖아? 1, B, A 플러스 B,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니까 X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니까 근은 뭐야?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가 근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 네가 푼다 못 푼다가 아니라 이런 확신이지. 아무리 개수가 미정개수로 포함한 는 등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교육반응에서 고차 방식의 풀이는 이것밖에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정수의 값을 네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 말이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다만 여기 곁다리로 가르칠 특수꼴이 두어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보기차식. 그놈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푸는 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보기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했었잖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꾸던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식으로 바꾼 후에 푼다.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해 갔니? 그게 다야. 알겠죠? 그래서 알아도 되겠어요. 두 번째 풀이. 그리고 내공이 기초가 잘 쌓여서 내공이 뛰어난 학생은 이 풀이도 가능했으면 좋겠어. 다만 내공이 착실하지 않은 학생은 이렇게 못 풀어요. 나중에 정리할 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적고 문제 적고 그 다음에 풀이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자, 봐봐. 방정식, 2차 이상의 방정식이란 결국 곱골로 만들고 이퀄 0 되어서 그 곱골이 각각 각 인수가 0이다.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으로 바꾼 후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게 방정식이지. 자, 봐봐. 2차 방정식도 이렇게 바꾼 후에 1차 방정식 두 개로 바꾸어서 각각을 푸는 거지. 1차 방식을 푸는 원리는 등식의 성질이야. 양변에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알지?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면 결국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저게 뭐니? 원칙이 탄탄한 학생은 좌변을 인수분해해야 돼. 뭔데? 인수분해 알고리즘. X에 대해서는 고차가 되어서 인수정리에 의한 인수분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문자가 여러 개 있죠? 복잡하다. 복잡한데 공통부분이 안 보이죠? 따라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런 것들은 나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웬만한 교재에는 실려있는 원칙이거든. 그러면 저기 문자가 몇 개니? 3개. 3개인데 X에 대해서 몇 차니? 3차. A에 대해서는 2차. B에 대해서는 2차.
그래서 A로 다시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못해. 다만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은 그렇다는 얘기했어. 왜냐하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학생은 위에 뭐라고 제시되어 있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 X가 자동 기준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아. 그것도 일리는 있어.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X에 대한이고 뭐건 간에 방정식을 푼다는 건 합골을 뭘로 바꿔? 곱골로 인수분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저건 그냥 인수분해 문제야. 봐봐. 똑같은 문제인데 진짜 수학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문제인데 뭐? 이거 없고 그냥 이 식만 제시하고 그걸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푼다고. 왜냐면 그냥 그 유형이거든. 그런데 단원이 바뀌고 표현을 달리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 안 보인다고. 저걸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한다니까? 어떻게요? A 제곱으로 묶어. 그럼 뭐가 되는 거니? X 마이너스, 2차원 계수는 양수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해볼까? 선생님이 놓치면 얘기해 주세요. X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1차항 마이너스 지금 다 넘긴 상태거든. 플러스 1차항 B A 그러면 BX XB라고 하자. BX로 할까? BX로 해. BX 그리고 1차항 또 A가 있는 게 저거죠? 저거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 A 나머지 상수항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죠? 이퀄 0.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바꿀 학생이 여기에 없어. 머리가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저 문제의 포인트는 인수분해하라 라고 생각할 학생은 없어. 왜냐하면 평상시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할 때 그닥 귀 기울이지 않거든. 이런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학생은 다시 태어나도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인수분해하라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 인수분해 알고리즘 선생님이 제시한 것 중에서 뭐 복잡한 꼴 근데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보이죠 지금? 너무 쉽게 안 보이냐? B X 플러스 B X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B 제곱. 근데 이 부호가 반대여야 하는데 반대가 아닌가? 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 묶어내고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뭐 했냐면 2차기 계수를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다 넘긴 상태로 했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X세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잖아. 그리고 저기 마이너스 저기 A가 없는 거 마이너스 B제곱 X를 넘기면 플러스 B제곱 X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B제곱 X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X 마이너스 B, X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단원에서 다항식 단원 인수분해 단원에서 보통 이런 흐름이었지. 복잡한 형태를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를 정리했을 때 쉽게 그 다음 방향이 보이는 그런 형태였다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얘를 묶어내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 묶어내주면 A제곱 그럼 보이나 봐. 그 다음에 플러스 B, A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B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1 X,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어느 쪽에 곱해야? 이쪽에 곱해야 이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b, x는 마이너스 a, x는 a,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b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나오죠, 여기서 x가. 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이퀄 0 하면은, 오케이? 각각 나오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추가적인 풀이.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 이 현상이 풀이다. 지금 이 고차 방식의 풀이든 뭐든 다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보는 게 포인트야. 저런 풀이 가능한 게.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은 고차 방식과 연립 방식을 배워. 뭐가 됐든 중심은 풀이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쪽을 배웠던 거고, 고차 방식은 이쪽만 배우는 건데, 요 유형도 있어. 이 유형은 또 뭘 말하는지는 그때 가서 보겠어요. 다 2차 방정식의 근해 이론으로 환원이 돼. 예를 들면 3차 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네 출판사가 어디든 교과서에 없어. 근해 이론의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식의 판별식 이런 건 없다고. 오케이? 그런데 물어. 그러면 그건 출제 의도가 뭐야? 하면은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형 정리를 할 거고, 그러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다거든. 그럼 풀이, 고차 방식의 풀이는 뭐야? 하면 내가 이 구조를 왜 얘기했니? 이거는 왜 얘기했어? 고차 방식에서 이럴 것이라고 추측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런 순서로 실제로 배웠잖아. 교과서에서. 이 중3 때.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이걸 안 가르쳐가 포인트라고. 그러면 빼박 이것밖에 없어.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볼 때도 저 원칙대로 적용을 하면 풀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그게 포인트야,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한. 알겠지? 두 번째 곁다리로 가르친 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고차 방정식은 결국 인수분해 꼴 이퀄 0을 만드는 거고 인수분해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하세요. 풀이를 했는데 풀이에서 내가 강조한 건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고 그 정도는 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그 인수분해 단원에서 충분히 훈련을 한 셈이야. 다항식 단원 전체에서 그 원리를 배운 거거든. 따라서 내가 여기서 강조한 건 그거 어떻게 푸느냐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고 뭐 한 거니? 그게 원칙이다. 즉 근해 공식을 뺀다라면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개수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풀린다는 확신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잡스러운 특수꼴인데 그 중에 보기차식이야. 펴봐. 119페이지.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보기차식도 원칙을 잘 정립해 놨었죠. 그래서 119페이지 필수문제 2번을 보면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인데 상수항이 2야. 제곱수가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했어요.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외우라고 했던 놈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면은 1이 1의 제곱, 제곱수이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꿔서 풀겠다라는 방향성만 잡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불과하니까 얘는 따로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꼴 두 번째가 저거야. 2번을 보면 이거는 보기차 방정식, 즉 보기차식은 언제 했느냐 하면 다항식 3, 인수분해 단원에서 한 거고 이제 이놈이거든. x제곱 플러스 1 이퀄 0,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도 세제곱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하나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오메가 바 또는 알파 바라고 한 거죠.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말하고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i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어요. 즉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허수. 오케이? 그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건 좀 알아둬야 되고 이건 복소수 단위에서 강조했던 거고 이미 중간고사 시험에 나온 학생도 있는데 또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잠깐 보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사라졌네. 뭐가 이상한데 지금? 내 교환이 지금 방금 없어졌는데? 저기가 있구나. 여기 넣어두고 찾고 있어. 센 피세요? 센 107페이지. (107페이지) 유형 10번. 지금 107페이지를 보면 아래쪽에 제목이 6단원 여러가지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 10번을 보면 이것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이 쭉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6문제 나와 있고, 단원 그 유형도 중요 유형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어야겠어요. 거기 있는 문제를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거 풀어보도록 합시다. 앞에 두 문항 푸세요. 내부. 앞에 두 문항 푸세요. 자, 보겠어요. 야, 답답하다, 진짜. 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거 외우고 써놓고 문제 푸는 거라고 했죠? 이거 썼나? 오메가의 성질. 자,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말해요. 이 문제가 그거 맞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죠? 오메가의 성질은 세 개 첫 번째 뭐였죠? 대입. 두 번째 뭐였죠? 근과 계수의 관계. 세 번째 뭐였죠? 짬뽕. 이걸 외우라고 했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쓴다고. 대입하면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짬뽕. 짬뽕의 방향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는 오메가 바다는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라. 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를 보면 P 플러스 Q를 구하는데 P와 Q는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 x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다 이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뭐니?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2죠. 왜? 이거 전체의 반은 쪼개면 실수는 다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만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생각하는 건 기본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참고로 이렇게 되려면 PQ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적지 못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PQ는 실수라고 주어질 거고 만약이라도 없다라면 그건 실수를 의미해. 이유는 그냥 교육부 지침이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모든 것의 개수는 실수야. 방정식이든 함수든 허계수는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지침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P는 뭐니? P는 두 근의 합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2잖아. 그러면 이거는 통분을 해야겠죠? 근데 통분을 할 때 이런 거 안 보이지? 그래, 안 보일 수 있어. 씨발.
안 보일 수 있는 거야. 뭔 말이냐면 얘가 뭐니?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뭐죠? 그럼 뭐죠? 이거 2 마이너스 2 오메가인가?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오메가 반가? 는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가? 는 마이너스니까 2인가? 기쁨 이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Q까지지. 근데 P 플러스 Q가 2라면 Q가 0이 된다는 뜻이야? 뭔가 불안한데?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자, 이거 봐. 이 오메가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잖아. 그러면 그게 역수니까 얘가 자체가 역수죠. 그러니까 이거 읽고 맞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찬가지 생각하면 이거 맞지?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거고 되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2 되죠? 아이씨, Q가 0 되나? 안 되면 좆되는데. 자, Q는 뭐냐면 두근의 곱이죠. 곱해. 그럼 뭐 하나?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맞지? 2 오메가 바는 4 오메가 바. 이거 4네? 뭐가 잘못됐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P야? 그렇지?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네. 어이씨, 다행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2예요. 너는 내가 계산 못하는 거 알고 들어온 거잖아? 자, 지금 이해 갔나? 이렇게 존나 통분할 게 않네. 이거 적어놓고 보니까 이거 다른 걸 못 알아보나? 여기 적혀 있는데. 물론 다른 거 통분해서 해도 돼. 그래도 엄청 시간 차이가 나지는 않아. 알겠죠? 이해 갔지? 다 되는 거야. 얘들아, 2번 뭐 시간을 더 줘야 되나? 2번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1번 하다가 아직 그냥 끝난 사람 있죠? 2번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어요? 뭐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지. 자, 보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오메가 말하는 거 맞잖아, 이 문제가. 자, 그래서 봐. 문제를 그냥 적겠어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8이다. 참고로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얘 때 x가 뭐냐면 1, 2 오메가 마이너스 1, a 오메가 플러스 b야. 오케이? 이 기본이야. 기본. 뭐가 기본인데요? 이게 뭐니? 이게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알면 답이 나왔지, 시발. 이러지 말고. 이게 뭐죠? 2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아까 전에도 그랬지. 아까 전에는 막 그 제일 첫 번째 푼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네가 지금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원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그림에 현혹돼갖고 해명이 바빠. 왜 이건데? 이 켤레 복소수지. 이 실계수잖아. 그럼 당연히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거든. 당연한 거거든. 이런 게 왜 안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푸는 게 무언지에 관심 없고 그냥 요거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져. 자기가 푸는 문제가 지금 뭘 묻는 문제인가를 알아야 돼. 이런 말을 뭐라 부르냐면 출제 의도가 뭔가. 켤레 복소수 관계거든. 그러면 이게 답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냐? 아니지. 이건 오메가고 이건 오메가 바잖아. 그러면 이건 뭐니? 2. 저기 있잖아. 가장 단순한 게 뭐가 있니?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5.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참고로 복소수 상등은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에서 A, B, C, D가 실수이면 A와 C가 같고 B와 D가 같다인데 이게 어떠한 임의의 복소수 두 개가 같으면 돼. 허수. 임의의 허수이면 A 콜 C이고 B 콜 D가 성립한다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오메가일 때도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뭐 미친 이론을 전개됐음 이러면서 가는 거야. 거기다가 X 쳐넣어봤더니 감당이 안 되네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러지. 네 발상이 감당이 안 되죠. 이 문제 입장에서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식으로는 풀 수 없나요? 그런데 다른 식으로 푼다 못 푼다를 떠나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야. 여기서 사용한 건 이게 다지. 이게 이거다. 물론 딴 걸 넣어도 돼요. 뭐 오메가 바 대신에 뭐 이걸 넣어도 되고 미친 이걸 넣어도 되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다시 저렇게 나와요. 뭐가 됐든. 알겠지? 자 그리고 다른 거 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재밌게. 어떻게 풀 수 있지? 그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나?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느낌이 오지? 뭐 다른 거 푸는 거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다른 거 푸는 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 꼭 t로 치환하지 않더라도 x 플러스 1 빼기 2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는 거지.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 이퀄 0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저 1이 나오네. 좋아. 뭐 하니? 나도 뭘 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할래? 완전 제곱꼴? 갑자기 왜 완전 제곱꼴이야?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해야겠나 이거. 근데 이걸 보더라도 x 플러스 1 그럼 x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관심이 이거 x가 2 오메가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은 2 오메가다. 그죠? 그러면 대입하면 4 오메가 따라서 4 오메가 제곱 물론 이게 0이 되겠지. 그러면 또 다른 놈은 뭐가 될까? 그런데 자 봐봐. 여기서는 또 떠올라야지. 여기서도 정신없이 가지 말고 이게 뭐야? 따라서 x 플러스 1 다른 놈이 뭐야? 2 오메가 바다. 이거는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긴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못 떠오르는 새끼가 이걸 떠올리겠어요? 뭐 이러면 나도 또 할 말이 없어지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더 이상은 어떻게 어렵게 못 풀겠다. 아무튼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겠어요. 정리하세요.